오늘은 신비주의 컨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 무슨 컨셉? 신비주의. 신비주의 컨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맞을래? 좀 무서운데요. 조만간 한번 봐야지. 너 집도 그렇게 멀지 않잖아. 섬뜩했다. 섬뜩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한 감독님의 한 대 맞을래. 야. 오케이. 내가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 8강이 끝났는데 난 어제 9시간 동안 경기 보고 유튜브 하고 하니까 아침 8시가 넘었더라고. 근데 경기 보는 거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던데요? 원래 너무 많아가지고. 코치 잠깐 해봤잖아. 네, 하는 네. 것보다 오히려 보는 게 더 피곤하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어제 선수들이 경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계속 관전하면서 캠핑 얘기하고 게임 얘기하고 이랬을 거니까 진짜 피곤했을 것 같아. 그쵸. 아무래도 시간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하는 거보다. 확실히. 와디드는 어제 방송은 아니었지?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쉬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던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봤어요, 저는. 애초에 리뷰하기가 어려운 게임들 아닌가요? 그치. 좀 어지럽긴 했어 어제는. 애초에 좀 라운드 2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시에 컨디션이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래도 어찌됐든 뭐 젠지가 1위로 올라갔는데 대진표 다 봤지? 어땠어? 네네. 대진표 보고 느낌이? 대진표 보고 조금 아쉽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긴 했는데 저는 좀 기대했던 게 젠지랑 하나 경기를 좀 기대했었어가지고. 둘이 붙는 거? 네. 진정한 첫 3인자 경기에서. 가리자 뭐 이런 느낌인 네네. 건가? 약간 미드가 주목도가 높기도 하고. 그치. 미드 캐리. 네, 좀 그런 보는 맛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있었고, 사실 컬러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치. 최근에 젠지랑 하나랑. 네. 맞아. 최근에 BDD가 해줘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맞아요. 그 초비랑 같은 느낌이긴 했어. 네, 그리고 퍽즈와 페이커의 그런 매치업도 좀 보고 싶었는데. 네, 약간 T1이 젠지 자리로 갔어야 됐네 보니까. 그쵸. 딱 그 자리 됐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젠지랑 한화랑 하고 그다음 담원이랑 지금 매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 팀 플러스 이제 쇼메이커. 그러니까 BDD 쇼메이커 아니면은 초비 쇼메이커 이런 그림도 보는 느낌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그러네. 들었었어요. 대진 보고 나서. 와디드는 무슨 생각했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중국 팀이 8강에서 한 팀 더 떨어지는 건 좋지만 결국 결승 진출 확률도 어느 정도 또 올라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 나는 근데 중국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라운드 때 좀 심하더라고. 한국 팀한테만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LCS, LEC한테 다 소위 말로 발렸거든? 그래서 최근 폼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바로 붙으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둘이 붙어서 4강 올라오고 그 4강 붙는 팀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강팀들은 아니다 보니까 결승 가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해.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팀별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그 팀별에 관한 그 스코어 몇 대 몇으로 어느 팀이 승리할 것 같다 정도까지 얘기하는 식으로 가봅시다. 네. 먼저 첫 번째 A조인데 난 처음에 엄청 좋아했다. 왜 좋아했냐면 한국팀만 내전 걸리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쵸. 그래서 중국 너희도 내전 걸려야지 했는데 진짜 걸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했던 프로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잘못하면 뭐 반대쪽에 LPL이 한 팀 결승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기분이 나빴는데 어찌됐든 중국 팀이 지금 붙었고 근데 두 팀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 치열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 뭐 최근 폼이라든가 그 다음에 둘이 또 스타일에 있어서 좀 상반되는 점도 있지만 그 비슷한 점도 있어서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는데 누가 먼저 가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뭐 RNG 대 EDG는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거의 뭐 똑같은 팀끼리 붙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팀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두 팀 다 초반에 탑 주도권을 바탕으로 한 운영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팀이고 또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양쪽 샤오와 플랑드레의 이 존재감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그 두 선수의 활약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그 팀이 많이 살아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EDG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처음에는 스카웃과 바이퍼의 활약이 초반부터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까놓고 보니까 플랑드레가
초반도 그렇고 중반도 그렇고 후반도 그렇고 데미지 비중도 그렇고 그냥 모든 지표가 확실히 EDG는 플랑드레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보여줬었고 RNG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긴 무기끼리 붙는 느낌이라 치열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재미없는 노잼 경기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체가 이렇게 포커스가 쏠리면 두 팀 다 이제 상체가 기본적으로 상체 운영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팀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바텀 쪽의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지금 양 팀의 원딜들 두 원딜 다 어느 정도 방황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원래 하이퍼 캐리를 좋아하는 카이사, 이즈리얼 뭐 그런 챔피언들을 좋아하는 갈라와 바이퍼인데 양 팀의 이제 원딜 다 메타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노잼 미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누가 이제 메타를 거스를 것이냐 아니면 메타를 수긍하고 계속해서 노잼 원딜을 할 것이냐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일단 와디드님이 앞에 부분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조금만 좀 제 생각 그래도 중복될 수 있는데 RNG랑 EDG 보면은 저는 정글러들이 약간 좀 지금 많이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이퍼 약간 이런 느낌 좀 있거든요. 그리고 EDG가 좀 보면은 좀 복구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변수 창출 능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보여요, 경기에서. 그래가지고 좀 초반 주도권을 잡는 팀 RNG 같은 경우가 잡아버리면 EDG가 좀 역전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EDG가 먼저 잡았을 경우에 또 RNG는 좀 팀적으로 잘 버텨낸단 말이죠.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RNG 쪽이 좀 더 우세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탑 정글 싸움 지금 메타가 사실 탑 싸움이 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양팀 정글러들 간의 그런 좀 더 디테일한 콜들이 있는 쪽들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냥 스펠 체크 정확히 하고 텔포 이런 거 정확히 체크하고 좀 그런 식으로 더 디테일한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팀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RNG 쪽이 조금 우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두 팀을 봤을 때 이제 EDG 기준으로 보면 탑은 좀 더 강한 EDG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를 좀 해줘야 되는 게 RNG 탑이다. 샤오가 조금 더 잘한다고 보고 있어. 한 플러스 한 3점. 그리고 이제 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EDG에 비해서 RNG가 한 마이너스 한 5점. 스카웃이 크라임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크라임 같은 경우가 잘할 땐 잘하는데 못할 때는 좀 많이 못하는 느낌이었거든. 그런 생각까지 해서 어떻게 MSI를 우승했지라는 막 최근 경기력을 보면서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EDG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텀에서 이제 그동안 바이퍼가 항상 잘해왔잖아. 막 세치원 소리도 들어가면서 잘해왔는데 요즘 최근 메타에서 조금 약간 워낙 또 카이사를 좋아했던 친구고 약간 좀 헤매는 것도 있고 바이퍼의 좀 단점이 그 말렸을 때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것들이 좀 보였거든. 최근 경기에서 티오나우 경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빨리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 자, 그래서 8강 예상 스코어 어떻게 됩니까? 저는 EDG 승 3대2. 오, 박빙이다. 네, 두 팀 다 이미지가 비슷하고 그래도 어쨌든 저는 EDG가 그리는 그림 말고는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딜러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딜러 차이라는 건 이제 스카웃과 바이퍼가 더 뛰어나다. 네. 자, 그러면 프로즌 저는 RNG 쪽의 승리를 좀 보태고 싶은데 어떻게 스코어가 한 3대2 저도 RNG가 3. 그러니까 좀 박빙인데요? 라인전 단계는 좀 EDG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좀 팀적인 그런 조직력을 봤을 때는 RNG가 좀 더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 최근 기세로만 봤을 때는 이제 RNG가 약간의 그 MSI 때 그 우승했던 그 느낌 있잖아. 치고 올라오는 느낌. 그다음에 한타적으로 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RNG가 확실히 발전을 했고 EDG 같은 경우는 최근 폼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 8강 대진 중에 난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 좀 약간 좀 헷갈리는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경기 스카웃을 봤을 때 뭐 특패라든가 또 특패 상대로 사일러스 픽이라든가 이런 운영들이 내 생각했던 것보다 스카웃이 좀 레벨이 높다. 그런 생각을 좀 받았었고 지표도 확인했는데 LCK 4대들 당연히 이제 초비가 지표가 제일 높겠지만 저희하고라도 크게 데이터가 안 밀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EDG가 한 3대1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3대1 예측은 겁쟁이 예측인데
아니 저번에도 그러더니 그럼 3대2로 갈게 됐지. 박빙이다 EDG랑 RNG랑. 너무 아. 약간 나는 3대2 가는 게 조금 그거 같아. 약간 두 팀을 다 배려하는 막 그런 스코어로 좀 느껴져서 그래서 약간 아, 그렇게 하는 그래요? 느낌. 그래서 약간 확실하게 좀 왜냐면 한 판 정도는 누구든지 이길 수가 있잖아. 게임하다 보면. 그게 좀 보험 마인드죠. 아 그런 한 건가? 판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는 확실하게 좀 EDG의 3대2로 가겠습니다. 3대 0 가시죠. 3대0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자 그건 동의합니다. 저 어 3대 0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자국 내에서도 좀 치고받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워낙 성향을 잘하는 팀들은 3대0이 잘 안 나오잖아. 오케이. 다음 첫 번째 이제 중국 내전을 얘기했고 오늘 영상을 내가 봤었는데 그 상대 대진표가 뽑혔을 때 그 환호하는 모습을 봤거든. 장난 아니더라고. 여기서 시간이 만나면 저희 그죠? 이디지 나면 여기서 이디지 나길 바래. 이디지? 진아이도 엄청 좋아했는데 와 젠지도 와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뭐 프로즌부터 한번 가볼까요? 사실 저는 원래 경기를 최근에 만약에 제가 안 봤었더라면 당연히 약간 젠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최근 경기를 좀 봤을 때 짚어봤을 때는 확실히 C9도 힘이 세요 지금 많이. 확실한 거는 그 블레이버와 퍽즈의 그런 조합이 미드 정글 그 교전을 좀 많이 즐겨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피지컬적으로도 좋고 좀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BDD, 클리드 그런 조합 상대로 이렇게 2대1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젠지 쪽이 좀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대2 싸움을 했을 때는 C9 쪽이 좀 더 호흡 면에서 더 좋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 왜냐면은 결국에는 젠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싸움이 나는 것조차 사고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기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맞아. 그걸 기피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 유도하는 C9 입장에서는 그거를 젠지가 잘 흘려야 되는데 흘리게 되면 이제 시야 주도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C9도 좀 많이 선전하지 않을까 젠지 상대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나는 일단 봤을 때 퍽즈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이더라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다가 망해. 근데도 또 들어가. 약간 그 에포트의 따갑자 느낌처럼 그냥 계속 시도하는 좀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젠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공격적인 면에서 재밌는 게임을 좀 보여주는 팀이 아닌가 싶고 양 팀 다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둘 다 미드한테 좀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아. 뭐 블레이버 이런 선수 최근에 폼이 괜찮긴 하지만은 젠지에서는 또 어느 정도 룰러가 또 기본 역할을 또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룰러 원맨 팀 이런 소리는 이미 좀 지나갔고 BDD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거기 밑에서 약간 보조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게 룰러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가 딱 뭐냐면은 뱀픽을 어제 경기 뱀픽을 봤을 때 약간 BDD를 좀 많이 좀 생각해주는 뱀픽이었거든. 스페 좀 밴해주고 뭐 르블랑 밴해주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즈도 밴해주고 이게 뭐냐면 약간 BDD 선수가 챔프폭이 좀 한계가 있잖아. 신드라, 아지르 뭐 이런 챔피언들 잘 쓰고 조이 같은 거 잘 쓰고 이랬는데 이거를 밴을 계속 하는 거를 이제 8강 가서도 하면은 C9한테 뱀픽 쪽으로 좀 밀릴 것 같아. 말릴 것 같아.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뭔가를 좀 하나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카드에 대한 준비 아니면 그 카드를 좀 상대하는 픽들. 지금 너무 뻔하거든. 그리고 어제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미드가 상대들이 또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휴머노이도 그렇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또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젠지가 3대 0 압살할 것 같습니다. 와우 역시 기량 화끈해. 차이가 기본적으로 나고 애초에 지금 C9은 경기력이 좋아 보이는 건 그냥 상대적으로 상대 팀들이 그냥 워낙에 던지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 게임 내용도 득도 거의 하나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하면 젠지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젠지 대 C9은 젠지 대 C9이 아니라 BDD e스포츠 대 펍즈 9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BDD가 압살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애초에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지 3대 0 예상합니다. 스코어까지 그냥 바로 나와버렸네요. 와디드 해설. 이러면 앞에 말한 사람들이 뭐가 되지? 뭐 의견은 다 다른 거니까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면 프로즈는 스코어가? 저는 젠지 3대1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난 C9 이긴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예, 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를 보고 이제 좀 젠지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 네. 왜냐면은 난 T조에서 젠지가 좀 뭐 예를 들면 팀리퀴드나 뭐 LNG 상대로는 쉽게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 근데 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쇼킹했어.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니시를 누가 걸어줘야 되는데 다 겁먹고 있는 느낌이야. 누군가가 앞에서 희생하고 예를 들면 뭐 서포터든 탑이든 들어가서 머리 박고 해줘야 되는데 괜히 가서 바로 머리 박다 죽으면 자기 탓 당할 것 같고 약간 뭐 팀원들 간에 좀 신뢰가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3대0을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 또 와디데이터랑 말한 것도 비슷한데 근데 또 C9이 그만큼의 경기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난 아니라고 보거든. 어떻게 보면 8강에서 가장 최약차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C9이 뭐 지금까지는 충분히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도 좀 놀라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패배하는 쪽으로 그래서 3대1 정도 젠지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주신 부분이 핵심인 게 예. 이게 제가 괜히 그냥 3대0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전제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단판제고 노가웃 스테이지처럼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는 경기, 좀 정신없는 경기가 나온다면 뭐 신화님도 기회가 있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젠지는 이제 C9 상대로만 준비를 할 거고 BO5라는 다전제라는 무대에서의 젠지의 능력은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쉽게 좀 예측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예, LG를 응원하는데 해외 팬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C9은 우세를 점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예상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 아니요. 롤드컵.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고 좀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다른 쪽 반응이 궁금해서. 이미 변수는 일어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다시 안 붙기를 좀 바랬을 것 같아. 이제 세 번째 T1 대 하나생명인데 두 팀이 또 앞전에 한번 붙었었잖아. 선발전 최종 라운드에서 이제 그 당시 하나생명이 폼이 엄청 좋아서 5경기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T1이 승리를 했는데 다시 맞붙었거든. 나는 일단 이 팀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T1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뭐 운동이든 어떤 체급으로 따졌을 때 가장 큰 높은 지금 헤비급 체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가장 그 외적으로 좀 단단한 초반 그 라인전이 엄청 강하고 그다음에 고점이 나왔을 때 그 폭발력 포텐은 엄청난 그런 팀이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선발전에 비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모건 윌러 특히나 좀 윌러 선수가 경험치를 좀 쌓아가면서 오너 선수나 뭐 캐년 선수만큼 아니지만 좀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그 챔프복이 좀 단점 이런 것도 좀 있긴 하는데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원딜 싸움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T1이 훨씬 더 강한데 데프 선수가 난 좀 불안했거든. 왜냐면 중요 순간에 좀 잘리는 모습이라든가 딜을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지표를 찾아보니까 지표가 꽤 좋더라고. 뭐 골드당 데미지 이런 거 1등이더라고. 의외에 좀 고지표를 그런 들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T1이 완승을 하려고 하면은 이 페이커 선수가 앞전에 보여줬던 그 1라운드 때 보였던 특패가 나오면 안 되고 그 2라운드 와서 보여준 그 퍼포먼스 있잖아.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이제 T1이 압승하는 그림도 그려지는 그런 매첩이 아닌가 싶네. 저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는 T1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이유들을 좀 보면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체의 그런 힘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윌러와 모건, 포텐은 터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복이 좀 있다 생각해요. 굉장히. 그래서 기복이 없는 T1 상체 조합과 비교해 봤을 때는 T1이 좀 더 안정성이 있어서 확률적으로 T1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개개인의 그런 라인전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T1이 좀 더 전라인 우세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일단 T1이 탑이랑 바텀 쪽에서는 많이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정글 쪽에서도 많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라인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팀게임이 그쵸? 근데 조직력을 좀 따져봤을 때는 T1이 많이 위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게임을 좀 보면은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 한두 경기만 보인 게 아니라 계속 그런 모습들이 이기는 경기에서도 보이니까 좀 팀적인 호흡이 좀 하나 쪽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제 결국에는 미드 싸움 그러니까 초비가 이제 해줘 이런 느낌의 게임이 또 나올 것 같은데 팀적으로 좀 단단해지고 탑이랑 바텀이 주도권이 없으면 또 미드도 좀 무언가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라인전 단계에서는 한타에서는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운영 단계에서 T1이 좀 단단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T1이 3대 0 갈 것 같습니다. 네, 화끈하게 네네. 3대0 나왔네요. 네네네. 와디드 해설 궁금합니다.
뭐 저도 T1 3대 0 예상합니다. 오. T1 승 3대 0으로 예상하고 뭐 이전 젠지 C9과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일단 결국 기본적인 라인업 기량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제 미드 쪽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데 결국 항상 이제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초비의 활약을 바탕으로 한 모든 운영 자체가 그렇게 좀 흘러갔었는데 지금 T1의 페이커는 저는 사실 그 첫 경기 아지를 보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진짜 지금 페이커는 다르다. 이번 롤드컵은 특히나 이게 바짝 올라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미드 쪽에서의 그 기량 차이도 안 날 것 같고요. 오히려 미드 쪽은 좀 반반 오히려 T1이 좀 운영적으로 앞서 나갈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T1이 그냥 무난하게 3대 0 압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애초에 지표 자체도 T1이 좀 말이 안 돼요. 담원기아보다 골드 평균 골드 차이가 담원기아보다 스탯이 좋고요. 그룹 스테이지 내의 모든 팀을 다 비교해 봤을 때 다른 팀들은 평균 게임 시간이 전부 다 30분대인데 T1 혼자 20분대입니다. 그만큼 좀 말이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T1은 이미 좀 완성이 돼서 그 완성이 된 거를 이제 연마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하나생명은 이제야 좀 뭔가 본인들의 무기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시기가 안 좋았죠. 아니 오히려 또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모건과 윌러라는 이렇게 경험 없는 선수들과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엄청났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냥 이게 대단하다.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 차이가 워낙에 좀 크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T1이 계속 내가 고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반복이 되면 나는 이게 실력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지금 실력 자체는 너무 좀 차이가 좀 나는 게 사실이고 유일한 희망을 하나 찾아보자면 미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드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비가 캐리를 해야 되는데 그 캐리하는 데 있어서 초비가 특패를 하면은 나는 절대 T1 못 이길 거라고 봐. 페이크 선수가 그런 운영적인 면에서 절대 뒤처지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라인에서 캐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데프 선수가 딜을 잘 놓고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 구마유시 캐리아보다 라인전을 이긴다? 그래서 한타 때 캐리한다 이런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생명이 이기려고 하면 나는 초비 선수가 사일러스나 또는 르블랑 같은 챔피언을 했을 경우에 그때 한 판 정도 이기지 않을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도 T1의 3대 0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끝났나요? 다 똑같네요. 네. 네. 근데 좀 T1의 핵심은 저는 뭐 다른 선수들도 뭐 중요하지만 구마유시 선수가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해. 요즘에 라인전 미쳤어. 네, 다른 선수들은 충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스탯 자체가 지금 좀 미쳤습니다. 평균 CS나 KDA나 그냥 옛날 구마유시 같으면 좀 원래 스테레오 타입이 좀 있잖아요. 머리 받고 라인전에서 그냥 사고 안 나면은 그냥 아무런 무색무취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미쳤어요. 그냥 T1의 넥서스 같은 느낌이라 좀 그것 때문에 T1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지 않나. 이게 원래 딜러가 그렇게 좀 기복 없이 탄탄한 경기력을 계속 유지하면 팀 전체적으로 그냥 그 안정감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맞지, 네, 맞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마요시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담원기아 대 매드팀이네요. 이거 어떡하지? 매드팀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장 강력한 팀을 만나버렸잖아. 담원기아가 이제 최근에 폼들이 서머 때 좀 불안한 점이 있었잖아.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미쳤다. 특히나 그 상체 폼. 탄이 내 생각으로 지금 이번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넘버원 탑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정도로 좀 완벽한 메타에 대한 이해도 그레이브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또 이제 그레이브 상대로 잭스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반적으로 초반에 힘들거든 잭스가. 근데 막 솔킬 내버리고 그래서 상대가 또 그부할 때 잭스 가져가니까 오히려 그부로 그냥 분 때였나 막 타워 깨버리고 그냥 소위 말해 박살 내버렸거든. 그런 쪽 측면에서 이제 상체는 이제 넘사벽이 아닌가. 불안한 거는 이제 약간의 좀 보스턴 선수가 폼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최상급의 폼은 아니다. 그 정도인 것 같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야, 이게 제가 원래 남들 예측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담원기아 대 매드 라이언즈를 매드를 0을 안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좀 사상을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 유럽 팬이야?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는 사람인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객관적인 지표를 들이댄다면 사실 담원기아가 무조건 3대 0으로 이길 것 같다는 게 아주 정론이죠. 맞아. 하지만 이제 롤드컵 2021년 롤드컵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래도 3대 0입니다. 네. 제 차례인가요? 끝났나요? 네.
저는 그럼 매드에게 죄송합니다. 저도 3대 0이고 지금 담원기아의 폼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매드도 지금 굉장히 좀 약간 포텐 있는 팀이잖아요. 팀적으로 좀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담원기아를 하필 만나서 3대 0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냥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3대 0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매드의 장점이 휴머노이드가 좀 요즘에 좀 살아났다? 그거랑, 그 다음에 좀 중후반 픽을 좀 선호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경기가 좀 중요한 경기가 되면은 후반 좋은 조합을 뽑으면 이긴다. 약간 이 마인드 같은데, 내 생각으로 다몬기한테 그 마인드로 했다가는 10분에 탑타워 깨지고 20분에 게임 끝나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일단 엘리아 선수 폼이 그 MSI 때에 비해서 아예 돌아오지도 않고 있어서 나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3대 0으로 이길 것 같고, 이제 변수 하나라면 이제 다몬기아가 본인들 스스로 좀 말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혹시나 또 흔들리거나,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정답을 찾아가는 플레이 있잖아. 흔들려도 어딘가 누군가 흔들려도 게임을 이기는 플랜에 있어서 정답, 그걸 최근에 또 보여줬거든. 그 당시에 한사사마를 만나서 고선수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도 약간의 그 낚시 플레이 하면서 장로에서 승리하는 플랜을 보여줬거든. 그래서 다몬기아가 절대 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네.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편하게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네, 저 3대 1로 변경할게요. 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 이게 이유가 사실 있는데 어. 조편성이 저렇게 됐을 때 뭔가 담원기아 입장에서 자신감이 넘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실험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 경기도 결국 중요하니까. 전력상 본인들이 엄청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실험픽을 무대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니까 가끔 카사딘 한 같은 거 번 하긴 정도 하더라고. 한 번 정도 한 번 더 실험을 해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1패 정도, 그래서 3승 1패로 담원기아 승리로, 하겠습니다. 그런 질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유 붙였습니다, 굉장히. 네. 예. 네네네.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라고 어, 생각하고, 네네. 재밌네요. 네. 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롤드컵 보면서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뭐 당연히 와드 해설은 지금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방송 중으로도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했던 느낌이랑 프로즌도 지금 열심히 지금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또 두 분을 좀 초대한 것도 있고, 왜냐면 롤드컵을 계속 100%다 보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된 얘기 좀 많이 들은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LCK와 LPL을 가르는 건 메타 이해도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특히나 LCK 팀끼리 뭔가 공유하는 느낌이 들었고 LPL 팀끼리 공유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나 저는 LPL 쪽에서 메타를 분석하면서 나왔던 챔피언들이 있는데 그 자르반, 카이사, 비에고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전 그 중에서도 자르반, 카이사 이 두 친구에게 너무나도 감사 표시를 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초반에 이 두 친구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LPL 팀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좀 보면서 계속 카이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중국 내전을 하면서 갑자기 또 하이퍼 캐리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젠지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LCK를 응원하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재밌는 한국 내전 결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이번에 LCK 팀들은 메타 분석이나 지금 운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주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다몬기아 얘기하면서 지금 메타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놈이 다몬기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뱀픽들 보면 엄청나게 뛰어났거든. 처음에 그냥 조별리그 시작하자마자 유미 1픽 박은 것부터 시작해서 탑 그부 활용하는 모습 등 너무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놀랬던 건 이제 T1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몬기아랑 미친듯이 연습하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 뱀픽적으로 좀 비슷하고 그런 메타 파악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좀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진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 하다 보면 이제 반대쪽으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중국 팀이랑 연습해야 되는 경우도 좀 발생하다 보면 그 뱀픽 그런 차이가 점점 좁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티오마텀이 그 아펠루를 쓰면서 막 루시안 나미도 상대하고 유미도 상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겨버리니까 이때 이제 EDG가 좀 우리 좀 따라해봐야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좀 실패했단 말이야. 그런 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자기만에 맞는 뱀픽 플레이도 좀 잘해야지 그런 팀이 더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 그런 뱀픽 관련해서 그런 메타 이해도가 지금 한국팀이 많이 높다라는 얘기 저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그 유미 손픽이 유독 많이 나왔었던 날이 있어요. 그날 제가 좀 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거 한국 팀들끼리 스크림하는 것 같고 중국 팀은 중국 팀들끼리 스크림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지금 한국 팀 확실한 거는 이 메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메타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생각외로 북미와 유럽 팀들 간의 그런 팀 경기력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다? 솔직히 이 정도로 좀 비빌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생각보다 잘 비비고 이기는 모습도 몇 번 보여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권 팀들은 리그의 폼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뭐 많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았다? 그런 느낌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밸런스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 LEC랑 LCS가 하나씩 올라오면서 좀 라이엇은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난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 이제 LPL이 지금 약간 부진했잖아. 솔직히 다 발렸거든. 다 졌단 말이야. 그 다른 리그한테. 근데 좀 불안한 게 갑자기 또 폼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많이 염려가 좀 되고. 그래도 어쨌든 8강에는 LCK 팀, 한국 팀 세 팀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결승까지도 완주해서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 마지막으로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LPL과 LCK의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이번 롤드컵 시즌은. 그리고 아까 이제 마저 드리지 못한 얘기인데, 제가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를 볼 때 완전 정석적인 그런 플레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 게임을 보면 이제 강팀들끼리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도 뭐 대각선의 법칙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잘 지키는 팀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그 북미랑 유럽 팀들 보면서 어쩌면 저런 게 잘하는 게임일 수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네, 확실한 건 기본기는 아직도 LCK가 훨씬 월등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잘하는 방향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그런 리그였던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오케이. 네네. 와디댓을 또 계속 있지, 중계 8강에도. 네, 중계 있습니다. 기대할게요. 중계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 허허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그런 중계와, 그 다음에 또 약간 형님들이 약간 그 캐스터님이랑 그 해설자분들이 잘 하던데. 와디댓 잘 때리던데 보면은. 요즘 놀리는 맛에 사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볼 때 중계할 때 재밌고 편하니까 그런 캐릭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는 방송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